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서브로보틱스, 티커명 SURV를 심층 해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톤짜리 거대한 자동차가 고작 2파운드, 그러니까 1kg도 안 되는 브리토 하나를 배달하는 것.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이 엄청난 비효율을 정면으로 겨냥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깊이 파헤쳐볼 주인공,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선두주자, 서브로보틱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도심 교통은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리고 있죠. 특히 이 라스트 마일 배송, 즉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이 도착하는 마지막 단계는 물류산업 전체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서브로보틱스는 바로 이 거대한 문제의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월가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기업이 단순한 기술 유망주를 넘어서 미래 도시 물류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브로보틱스의 CEO 알리 카샤니의 이 한마디가 이 회사가 풀려는 문제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저 음식을 문 앞까지 가져다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행위 이면에 사실 얼마나 큰 에너지와 자원이 낭비되고 있었는지를 딱 꼬집어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비효율. 이게 바로 서브로보틱스가 발견한 거대한 시장 기회이자 이 회사의 존재 이유인 셈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류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불리는 이 라스트 마일 구간은요, 전체 물류 비용의 절반 이상,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인 병목 현상의 중심에 있어요. 팬데믹 이후에 배달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배달 기사님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도심 교통은 이미 꽉 막힌 상태잖아요. 서브로보틱스는 바로 이렇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지점을 기술로 풀겠다는 시대의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는 솔루션으로 등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서브로보틱스가 열어가는 배송의 새로운 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려보고요. 그리고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이 회사를 둘러싼 강세론과 약세론, 그 핵심 논거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비교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2026년 이후의 미래 로드맵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뭘 주목해야 하는지 그 핵심 이정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브로보틱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브로보틱스의 사업 모델?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기익 경제를 위한 로봇 렌탈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음식점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배달 주문은 막 쏟아지는데 라이더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천만 원짜리 로봇을 덜컥 사서 운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서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딱 나타나서 사장님, 필요할 때만 쓴 만큼만 내고 빌려 쓰세요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아주 매력적이죠.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서비스형 로봇, RAS라고 부릅니다. 로봇스에서 서비스의 약자인데요. IT 업계에서 흔히 쓰는 구독 경제 모델, 그러니까 사스 모델을 로봇 산업에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요. 막대한 초기 하드웨어 구매 비용이라는 가장 큰 진입 장벽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게 하니까 기술 도입의 문턱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거죠.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 없이 최첨단 기술을 바로 쓸 수 있으니 이걸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이 RACS 모델이 실제로 돌아가는 방식은 아주 명쾌한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우버이츠나 도어대시 같은 거대 플랫폼이랑 단연간의 파트너십을 딱 맺어서 안정적인 배달 수요를 확보하고요. 두 번째, 주문이 몰리는 도심 핵심 지역에 로봇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이 배달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마다 약속된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거죠.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예측 불가능성과의 싸움에서 예측 가능성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에 의존하는 기존 배달 방식은 어떻습니까?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서비스 품질은 들쭉날쭉하고 날씨나 교통 상황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죠. 반면에 로봇 배달은요?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은 높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스템이 갖춰지면 전기료랑 유지 보수비 말고는 거의 고정된 비용으로 24시간 내내 일관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과연 둘 중에 뭐가 더 매력적일까요? 자, 이제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브 로보틱스의 미래를 두고 시장의 시각이 정말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강세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눈부신 성장 잠재력, 그리고 약세론자들이 경고하는 치명적인 리스크 요인들, 이걸 하나씩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서브 로보틱스는 미래 물류의 표준이 될 위대한 혁신 기업일까요? 아니면 막대한 투자금만 태우다가 사라져버릴 또 하나의 기술 거품에 불과할까요? 지금부터 그 상반된 주장의 근거들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먼저 강세론, 그러니까 서브 로보틱스가 잘 될 거라고 보는 쪽에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바로 이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죠. 2025년 3분기 매출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9%가 급증했습니다. 이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서브의 서비스를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에는 막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동전의 뒷면을 한번 보시죠. 같은 기간에 순손실은 3,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0억 원에 달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로봇을 계속 만들고 새로운 도시에 진출하는데 엄청난 돈을 말 그대로 쏟아붓고 있다는 의미죠. 즉, 성장이냐 생존이냐의 아슬아슬한 기로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론자들은 서브의 성공을 확신합니다. 그 근거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시장 지배력입니다. 이미 2,000대가 넘는 로봇으로 미국 시장의 확실한 선두주자 자리를 꿰찼고요. 둘째, 안정적인 수요죠. 우버이츠, 도어대시와의 체약 덕분에 로봇은 다 준비했는데 일거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근본적인 걱정을 덜었습니다. 셋째, 압도적인 기질력입니다. 99.8%라는 배달 성공률은 이미 그 자체로 모든 걸 증명하고 있죠. 넷째, 바로 이 기술 해자입니다. 최근에 인수한 AI 기업 바유는 복잡한 도심에서 최적의 길을 찾는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고요. 원격 조종 기업 펜터모토는 로봇이 혹시라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소수의 인원이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건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죠. 마지막으로 우버와 엔비디아라는 든든한 후원자도 빼놓을 수 없고요. 이 99.8%라는 숫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배달원의 평균 성공률이 약 96%라고 하니까 비교해보면 불과 3.8%포인트 차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루에 수백만 건의 배달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곧 엄청난 운영 비용 절감과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직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브가 파트너사들에게 제공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거죠. 반면에 약세론자들의 경고 또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첫째, 앞에서 봤던 극심한 현금 소진 문제죠. 매달 최대 100억 원 이상을 태우고 있는데 수익을 내기 전에 자금이 바닥나버릴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둘째, 치열한 경쟁 구도입니다. 이미 유럽 시장을 장악한 스타쉽 테크놀로지스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고요. 또 하늘길을 이용하는 드론 배송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잠재적 경쟁자입니다. 셋째, 높은 기업 가치, 즉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주가는 미래의 성공을 너무 낙관적으로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어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리스크입니다. 이 규제 리스크라는 게 그냥 막연한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지는 최근 레딧에 올라온 이 게시물 하나로 딱 설명이 됩니다. 2025년 12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로봇 관련 사고로 추정되는 일이 있었나 봐요. 이걸 두고 우려가 쫙 퍼지면서 이러다 시 당국이 운영 허가를 취소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생긴 거죠. 생각해보세요. 로봇의 안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핵심 시장에서의 사업 전체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브 로보틱스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서브 로보틱스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2026년의 주요 로드맵과 핵심 이정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은 서브 로보틱스에게 3단계의 혹독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먼저 연초에는 확장성 테스트입니다. 10개의 새로운 도시에 진출하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성공했던 방정식이 다른 곳에서도 과연 통할 것인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중반기에는 수익성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봇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적자를 멈추고 운영상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야만 생존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성장성 테스트죠.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인 연 매출 2,500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것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결국 서브 로보틱스의 미래는 딱 두 갈래 길로 요약됩니다. 강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이들은 미래 도시의 우체통이나 신호등처럼 라스트마일 배송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서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겠죠. 반면에 약세 시나리오대로라면 수익성을 증명하기도 전에 막대한 자금이 모두 바닥나서 시장에서 쓸쓸히 퇴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모든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CEO 알리 카샤니는 언젠가 로봇이 우체통처럼 평범한 도시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의 비전처럼 보도 위를 달리는 로봇이 우리 일상의 흔한 풍경이 될까요?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간 위험한 실험으로만 기록될까요? 그 답은 결국 2026년 서브 로보틱스가 보여줄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은 댓글로 남겨주세요.